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한 남자가 나라 전체와 자기 가족의 운명을 동시에 손에 쥐게 된 정말 엄청난 위기 관리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과 가족을 구하는 것, 이 둘을 동시에 해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요셉이 마주했던 엄청난 딜레마였습니다. 당시 세계를 거의 마비시킨 끔찍한 기근이 닥쳤거든요. 강력했던 이집트 제국도 또 멀리서 떠돌던 요셉의 가족도 모두 이 기근 앞에 속수무책이었죠. 자, 그럼 그 위기 상황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기근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이집트와 가나안, 이 두 거대한 땅이 완전히 기진맥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생명력이 빨려나간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두 가지 해결책의 배경이 됩니다. 두 땅의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가나안 쪽은 당장 가축들 먹을 풀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반면에 이집트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아예 먹을 빵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전 국민이 그야말로 굶어 죽기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요셉은 국가적인 문제보다 자기 가족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치밀하고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영리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파라오에게 가족이 도착했다고 알리고, 둘째, 형제 5명을 왕 앞에 데려가요. 셋째, 아주 중요한데 직업을 목자라고 밝히게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요셉의 정치적인 감각이에요. 그냥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잖아요. 파라오가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가장 효과적일지를 정확히 계산해서 가족들을 코칭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이 전략이 완벽하게 먹혀 들어갑니다. 파라오가 흔쾌히 허락하는 걸 넘어서서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내주겠다고 하죠. 바로 목축업의 최적이었던 고센 땅입니다. 자, 이렇게 가족의 안전을 확보한 요셉은 130살이 된 아버지 야곱을 파라오 앞에 모시고 갑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나이다. 참 씁쓸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말이죠. 평생을 떠돌며 고생했던 자신의 삶이 조상들에 비하면 짧고 험난했다는 걸 담담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족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요셉은 시선을 돌려서 이집트 전체를 구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요, 단순히 굶주림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 이집트 사회의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이 계획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진행돼요. 기근 3년 차에는 돈으로 곡식을 사가게 하고 5년 차가 되자 사람들 돈이 다 떨어지죠. 그러자 6년 차에는 가축을 받고 곡식을 내줍니다. 마지막 7년 차에는 결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과 몸까지 바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근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어떻게 모든 걸 내놓게 되는지 보여주는 과정이죠. 첫 단계는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돈을 모두 모아서 곡식을 파는 거죠.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돈까지 전부 파라오의 금고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은 가축 차례였습니다. 사람들이 키우던 말, 양, 소 같은 가축들을 전부 받고 그 대가로 1년치 식량을 더 내준 거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해가 되자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돈도 없고 가축도 없죠. 결국 그들은 마지막 남은 것, 바로 자신들이 경작하던 땅과 자기 자신, 즉 노동력을 바치게 됩니다. 당장의 빵과 나중에 농사 지을 씨앗을 얻기 위해서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어려울 때 쌀 좀 나눠주고 끝,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 정책은 이집트라는 나라의 사회, 경제 시스템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린 일종의 뉴딜이었던 셈입니다. 기근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원래는 자기 땅을 가진 자유로운 시민들이었죠. 그런데 요셉의 계획 이후에는 모든 땅의 소유주가 파라오가 되고 백성들은 국가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소작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수확물의 20%,
즉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영구적인 법까지 생겨났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질서에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계층이었어요. 이들은 원래부터 파라오에게서 직접 식량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굳이 땅을 팔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땅만큼은 파라오의 소유가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땅도 뺏기고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가 됐는데 백성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은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끔찍한 굶주림에서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으로 여겼던 거죠. 자, 그렇게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아주 잘 정착하고 번성했죠. 하지만 족장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길고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의 삶은 147세의 나이로 이제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임종 직전에 이집트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중요한, 꼭 받아내야만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 약속을 맹세하게 하죠. 그 마지막 요청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다오. 이집트에서 가족들이 누리는 모든 부와 안정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결코 이곳에 묻힐 수 없다는 거였죠. 자신의 몸이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향 땅이 그립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우리의 진짜 집은 여기가 아니다. 우리는 이집트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이고 우리의 진짜 운명은 조상들에게 약속된 저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잡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분명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영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을 사실상 국가의 소장농으로 만들었죠. 과연 그는 구원자였을까요? 아니면 냉철한 전략가였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